안녕하세요. 가구 제작, 제품 기획, 시장 조사하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가구 시장 조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가구 기술과 그리고 이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가구 기술과 이 시장 현황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 가구 자료 조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학습 내용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국내와 그리고 국외의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요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봤었죠. 자, 우리 국내외 자료 수집 방법에는요,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고요,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해외 시장 조사 방법으로는요, 국가별 통계 자료를 이용한 조사 방법, 그래서 우리 UN 무역 통계 보고서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꼭 UN뿐만이 아니라 기타 무역 통계 연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국내외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조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한 외국 공간에 자료를 이용한 조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외국 공간에 직접 가셔서 이런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 자료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광고 회사를 통한 조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 회사와 거래를 통해서 이 광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구매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모종에 따른 서로 트레이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광고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자체 방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요 현장으로 가보시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매장이라든지 해외 매장 아니면은 뭐 수출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 이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관이나 뭐 영사관, 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현지 무역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전통적 해외 시장 조사 방법이었고요. 자,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시장 조사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해외 시장 조사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나 실제로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오히려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검색 엔진을 활용한 시장 조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다가 내가 알고 싶은 무역 정보에 대해서 직접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으로 검색하시거나 유즈넷 혹은 전자우편 그리고 뉴스를 검색하시는 방법 그리고 기업체를 검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무역 정보 전문 사이트를 통한 시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문적인 사이트를 이용하면은요, 이 사이트 하나에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국무역협회 코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 바로 저 검색 엔진의 상단에 나타났었습니다. 이 코티스에서 우리 K-스테이트 라는 사이트까지 그래서 한 번씩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국내외 자료 수집에 대한 방법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 국내 가구의 자료조사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내외 가구의 기능을 조사하고 그리고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구의 형태를 조사 분석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가구의 재료 및 제작 방법을 조사 분석하는 거. 네 번째, 가구의 규격을 조사 분석하는 거. 다섯 번째, 가구의 가격을 조사 분석하는 거.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할 때, 특히나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때에요. 그냥 인터넷에다가 의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결정하셔서 이 가구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분석을 하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일단은 이 가구의 기능, 의자라고 해서요, 단순히 그냥 앉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형태, 같은 의자여도 동그란 의자가 있을 수 있고 뭐 네모난 의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형태에 대한 거, 그리고 재료를 어떤 걸로 썼는지, 제작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규격,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구 기술 및 시장 현황. 그래서 가구 자료 조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가구의 기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외 가구에, 그래서 우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같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에 선정된 품목을 중심으로 기능을 분석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의자 중에서도 스툴을 예시로 드는데요. 이 스툴이라는 거는 등받이나 그다음에 팔걸이가 없는 이렇게 그냥 좌판만 있는 의자를 우리가 보통 스툴이라고 하죠. 이 스툴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이유가 일단은 들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이 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스툴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쌓는 스툴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다리가 접히는 접이식 다리가 붙여진 접는 스툴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요 다리와 좌판이 분리되었다가 분해됐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조립식 스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툴이어도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납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조명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스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좌판이 서랍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랍을 꺼냈다 붙였다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스툴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요런 기능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여기다 이제 조명을 달아주면은 조명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앉는 기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면은 다기능 스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스툴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구 품목에서도 전부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형태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생긴 거,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많이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형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딱 이 가구의 첫인상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툴의 형태는요, 좌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좌판이 둥근 모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네모난 형태, 아니면 뭐 정말 다른 이런 식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좌판의 형태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이다. 테이블이어도 자, 이렇게 가로 직사각형 형태의 책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정사각형, 아니면 이렇게 요즘에는 끝에가 이렇게 반원으로 생긴 이런 테이블도 많이 있죠.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테이블은 위에 있는 요 상판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리가 그냥 일자로 쭉쭉 내려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각도가 주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냥 다리가 하나만 있는 테이블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형태는요, 당연히 기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원형, 사각형, 삼각형, 그리고 다각형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더 정형화되지 않은 도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테이블, 스툴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툴 다리 개수를 기준으로 다리가 하나이거나 덩어리로 이루어진 경우 2개, 3개 또는 여러 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로 지어진 경우에는 아예 이런 박스 형태로 생겨진 스툴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형태로 생긴 스툴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스툴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재료 및 제작 방법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의 재료에도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색상으로도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무른 나무 혹은 단단한 나무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색상별로는요, 밝은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나무, 그 다음에 기타, 나무 색이어도 또 여러 가지 색상들이 표현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황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적인 나무 색상, 보통의 나무 색상이 아닌 이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우리 밝은 나무로 많이 쓰이는 나무들이 단풍나무 같은 것들, 아니면 소나무, 그 다음에 뭐 중간 정도이긴 한데 뭐 오리나무, 요런 정도, 요런 것들도 많이 쓰이고요. 어두운 나무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호두나무, 그리고 월넛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월넛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호두나무나 아니면 마호가니,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중간 색상이긴 한데 이것도 나무들도 우리가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색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나왕도 완전히 어두운 것은 나왕 혹은 나왕 이렇게 부르는데요. 얘는 조금 중간 색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나무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른 나무와 단단한 나무.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좀 무른 나무들은 무르다고 해서 절대로 구조적으로 뭐 안정적이지 않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무른 나무를 쓰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구를 손톱으로 톡 찌르면요, 이렇게 손톱 자국이 날 정도라서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제 스크래치가 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급 가구나 조금 가격이 있는 나무들은 보통
이런 단단한 나무들을 많이 사용해서 가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목재가 있고요. 그리고 금속으로 만든 가구들도 있죠. 그리고 플라스틱 가구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는 재료가 혼합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뭐 테이블은 상판은 나무고 다리는 금속으로 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재료가 어떤 구조와 방법으로 조립되어 있는지도 조사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런 겉에 있는 이런 형태적인 것들, 그쵸? 눈에 딱 보이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상판이랑 다리는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다리의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중에 가구를 만들 때에 있어서 참고 사항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봤을 때 요런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튼튼하구나 가구가, 아니면 요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가구가 흔들리구나, 금방 망가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작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실제로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규격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에서는요, 규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적인 거라든지 형태적인 거, 그리고 뭐 제작 방법, 그리고 뭐 구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규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불편한 가구가 될 수 있어요. 이 규격이라는 거는 결국 이 사용자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용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말하면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자 같은 것들도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이 좌판이 우리 보통 사람의 엉덩이 이렇게 앉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든지 아니면 너무 작다든지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얘가 만약에 좌판이 너무 커버리면은요, 우리 무릎보다 얘가 더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이 뜨게 되겠죠? 이렇게 발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리가 나중에 저릴 수가 있어요. 자, 아니면은요, 좌판이 너무 조그만 해가지고, 좌판이 너무 작으면 해가지고, 거의 걸터 앉는 시계, 뭐 이런 바스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얘는 거의 걸터 앉아 있는 수준으로밖에, 못 앉는, 이런 것들은 이제 30분 정도만 사용을 해도, 이제 엉덩이가 저리고 다리가 저리고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규격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규격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기능이라든지 형태, 제작 방법들이 결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구의 규격을요, 국내외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히나 동양과 서양의 인체 사이즈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도 그래서 이런 동양 가구와 서양 가구의 규격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한 5cm 정도, 50m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나 국외 가구 사이즈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고요. 이 조사할 때도요, 전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이즈들, 좌판, 가로와 세로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다리의 높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등받이의 높이,
이런 것들, 만약에 등받이에 곡률이 있다면은 이 곡률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 현장에 매장에 직접 체험을 해보러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편하구나, 요런 사이즈면은 불편하구나 직접 느껴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규격이 일반적이지 않고 크거나 작은 경우는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기성 가구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체의 어떤 평균적인 사이즈를 가지고서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그런 가구라든지, 그죠? 아니면 특정 어떤 장소에 사용되는 그런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우리 보통 평균 치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가구들은 사이즈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거는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도 조사를 해보시는 거죠. 자, 우리 인체 사이즈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이렇게 서서 작업하는 것들 있죠. 서서 작업하는 경우에 이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700에서 720 정도를 높이를 맞춥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체가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이것도 이제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노약자 경우에는 또 사이즈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린이 유아 가구를 만드신다고 할 때는 어린이의 신체 치수나 이런 사이즈들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팔 작업. 700에서 730, 수세,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780에서 820인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800으로 거의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집에 있는 이런 싱크대나 세면대의 높이를 한번 직접 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요 치수 안에서 제작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손끝 작업. 해서 서서 작업하는 경우에 880에서 950 정도의 높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작업하는 경우에요. 특히나 책상 그리고 의자 사이즈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런 책상 같은 거 높이 한번 재보시면요. 거의 700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이 한번 재보시고요. 다음에 이런 의자. 자, 식사한다 해서 식사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거의 700이에요. 왜냐면 이런 의자들의 높이가 보통 이제 500에서 550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자, 식탁과 의자 사이에는 200 정도의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식탁이 더 두꺼워진다라고 하면은 이 공간도 점점 작아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공간 안에 우리 사람의 요 다리가, 허벅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허벅지 사이즈를 우리가 보통 100에서 한 120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남 여유 공간이 있죠? 이렇게 여유 공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이즈가 딱 맞게 된다. 이 식탁과 여기가 의자 사이 공간이 만약에 150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딱 앉았을 때 30mm의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체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가 규격을 파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성 가구들도 어떤 규격인지 여러분들이 조사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소파, 안락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요 전체 사이즈가 800 정도, 폭이 800. 뭐 800에 800이라는 거는 요 사람이 앉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우리가 조금 작다라고 하면은 450이고요. 조금 넓다 하면 600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단위는 다 밀리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600 되어 있다면은 팔걸이 부분이 100
이렇게 그래서 우리 팔을 아주 안정적으로 그쵸? 받쳐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즈들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인체공학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규격이 먼저 정해져야 그 다음에 기능이 정해지고요. 기능이 정해져야 형태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정해지면 그때 이제 재료나 제작 방법이 결정될 수가 있고요. 자,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면 그제서야 이제 가격을 결정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가격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제작 방법을 썼는지, 형태는 어떠한지, 기능은 어떠한지 이렇게 조사를 하셨다면은 자, 요거에 맞는 가격인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재료에 따라서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형태와 또 기능에 따라서 제작 방법이 결정이 되겠죠. 이 제작 방법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만약에 내가 저렴한 거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가격도 조금 저렴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재료는 저렴한데 제작 방법, 형태나 기능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형태나 기능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작 방법에 또 뭔가 다른 기술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만들 수 없다면 외부로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재료는 저렴해도 제작 방법이 까다롭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또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 총 나올 수 있는 이 소비자가 저 소비자가는 얼마가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절한 가격인지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조사해 보시고요. 저렴한 가구와 비싼 가구의 원인을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재료를 무엇을 썼는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형태와 기능이 그냥 흔한 것인지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나 아니면은 그냥 흔한 기능인지 아니면 아예 기능이 없던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작 방법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원목을 필요한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재단을 할 때에도요. 내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외주 제작을 맡기던지 이렇게 또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인건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작하는 방법이 어렵다면은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인건비가 높아지게 되겠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가격이 변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도 파악을 해보신 거죠. 자, 우리 교재 12페이지 보면은요,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국내 목재 스툴 자료 조사 수집과 그리고 국외 금속 스툴 자료 조사 수집 자료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쌓는 스툴과 다기능 스툴에 대해서 조사를 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사하실 때는요, 조사하실 때야 이제 이것저것 조사를 하시지만 나중에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할 때는 이렇게 표로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그래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는 습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표와 그리고 수치화 해두시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둬야 내가
나중에 자료 수집한 걸 다시 볼 때에도 편하고요. 이 자료 수집한 거를요,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훨씬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습관 꼭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보이고요. 요거에 대한 특징 조사 했네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이라든지 뭐 사이즈,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특징이라고 했지만 재료도 들어가고 있네요. 재료나 제작 방법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국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쌓는 숫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는 색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얘는 이렇게 한 가지 색상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재료도 철판으로 제작되어 있고, 얘는 금속 수틀이니까 그렇죠. 이런 전체적으로 다 철판인데 조금 뭔가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애는 다기능인데요. 스포츠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재밌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자전거 모양 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수툴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유아용 수툴. 그래서 유아는 아무래도 다리가 한 번에 이 높이까지 못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발판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나 아니면 다양한 재료들 사용한 가구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사해 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가구 자료 조사 분석 살펴봤고요. 요약 및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구 자료 조사할 때에는 가구의 기능 분석해야 되고요. 형태 조사하고 재료 및 제작 방법 조사 분석,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요. 가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가구는 규격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기능과 형태가 정해질 수 있고, 이 기능과 형태가 정해져야 재료 및 제작 방법이 정해질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앞에 네 가지가 정해져야 이제 가격이 정해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가구 자료 조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여러분들 골라보실까요? 자, 한 번씩 풀어보셨나요? 굉장히 쉬운 문제라 금방 푸셨을 것 같은데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가구의 기능 분석. 기능 분석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형태 분석해야 되고요. 가격 당연히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브랜드 분석도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 분석 자료이기는 합니다. 조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요건 우리 다음 시간에 경쟁사 조사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소비자층 분석.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가구를 사용할 소비자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요, 가구를 여러분들 가구 종류를 한 가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나 책상, 그 다음에 소파, 테이블, 그 다음 서랍장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요. 이 가구에 대해서 기능과 형태, 그리고 재료 및 제작 방법, 규격, 가격 이렇게 조사를 해보시고요. 아까처럼 표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 마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